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즐거운 새벽 시간 한번 또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 살다 보니까 참 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를 해야 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전달을 해볼게요. 이 살다 보면은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인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야. 왜?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건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고민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러는구나 라고 넘겨버리면서 한번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또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고민하지 말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넘겨버리자는 겁니다. 이 왜를 삭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가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의도에 초점을 맞추면 쓸데없는 추측만 늘어나게 되지만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 고민이라면 그 의도가 아니라 행동에 따라서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그의 속내가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신경 쓰지 말고 그의 행동이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과 단호히 선을 긋는 게 좋죠. 아무리 좋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의 나쁜 행동까지 참아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생각이라는 귀한 에너지를 그에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에게 쓸 시간과 마음을 더 소중한 사람들한테 돌려주자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다양한 이야기, 어떤 삼성전자 이야기, 뭐 반도체 이야기 있는데 한번 세상 이야기 한번 봅시다. 스페인 현지 시각으로 보니까 3일에서 6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는 거의 뭐 레드테크 굴기의 장으로 평가됩니다. 레드테크. 이 레드테크라는 게 뭐냐?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산학연, 이 산학연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끌어올린 중국의 기술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MWC는 이 통신사업자 전시였는데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첨단 ICT 경영장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소비자 가전 전시의 성격이 비슷해요.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국 테크 기업들은 매년 초에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에 참가하는 대신에 MWC에 대거 참가를 해서 기술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MWC는 CES, IFA 이거랑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거죠. 화웨이는 이번 MWC 2025에서 지능형 세상의 가속화라는 그런 주제로 전시 부스를 꾸몄습니다. 그 화웨이는 전시장인 그 피라그란비아 홀 1에서 최신 제품하고 솔루션을 선보였고 그 화웨이 부스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밝히는 수많은 인텔리전스를 상징하는데 이 회사는 개인 가정 기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랑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혁신 고객 파트너랑 함께 만들어낸 그런 사례를 공개를 했죠. 그 화웨이는 지난해 또 이미 여러 선구적인 통신사가 그 5GA의 그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요. 이미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사용자를 위한 5GA 패키지를 출시했다면서도 중국, 유럽,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신사랑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혁신적인 경험 수익화 모델을 모색하고 사용자 기반을 구축합니다. 연결성에서 경험으로 초점을 전환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통신사 수익을 증대시키는 거죠. 이렇게 5GA는 5J 또는 그 5G 플러스 5.5G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차세대 5G 통신은 5G랑 6G의 중간 단계의 통신 기술이에요.
5G 속도보다 10배 빠른 최고 10GBp의 속도를 구현해서 AI 로봇 자율주행 등의 필수적인 통신 환경이죠. 또 화웨이는 또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폴더블 폰, 메이트 XT, 그 피트니스 관리 장비, AI 영상 제작 기술 등 첨단 기술과 제품을 공개를 합니다. 화웨이에서 독립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는 이 로봇 강아지죠. 루나랑 가드로봇, 이보 등 이런 소형 로봇, 그 빠른 셔터 속도를 가진 스마트폰을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그 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였던 그 아너가 미국 화웨이 제재에 들어가다 보니까 2020년 중국 선전 지방정부 이 컨소시엄에 이제 매각된 바 있고, 아너는 또 AI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아너 CEO가 이번 전시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그 사용자 경험 변화에 초점을 맞춘 AI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거로 시작해서 PC,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AI 생태계를 확장할 거라고 합니다. 아너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에서 AI 기능을 제공하는데 딥시크 아론 모델 가상 비서 겸 검색 엔진 요요에 통합을 했네요. 샤오미는 신제품 샤오미 P15 시리즈를 정식 공개했습니다. 여러 공개 제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모델은 샤오미 P15 울트라였습니다. 독일 카메라 브랜드 라이크랑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 같은데 그 외양도 카메라처럼 보이고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자랑하고, 샤오미는 이 제품의 탈착식 카메라 그룹을 강조하는데 이 탈착식 엄지 받침대, 그 셔터 버튼, 밝기를 조절하는 다이얼, 이 줌 레버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된 이 그립을 끼우면은 스마트폰을 순식간에 카메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샤오미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정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샤오미는 또 자체 개발한 첫 전기자동차 SU7 울트라도 공개를 했는데 5분 충전으로 200km까지 주행을 하고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샤오미의 설명이더라.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서유럽 요충기죠.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대거 신제품과 솔루션을 공개한 것은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대신에 유럽 시장을 파고들기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이렇게 샤오미랑 독일의 라이카 카미라와의 협업도 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테크 기업들의 기술 진보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봅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이 그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제품 기능에서 가격까지 대폭 낮추면 큰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MWC 2025를 방문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5일 현지에서 이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화웨이가 워낙 급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부스를 방문했었는데, 야, 이거 굉장하다 그런 생각이 놀랐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언급을 했어요. 진짜 중국 애들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뒤처질 것 같아. 지금 우리 하는 꼬라지 보면은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한 보면은 참 큰일입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이번 주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의 정책이 AI 산업 인프라의 핵심인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려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HP, 인텔, IBM, 퀄컴 등 기술의 기업들의 최고의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랑 회동하는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이 가운데 HP의 그 느자사가 10일 있을 회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경영진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주자 중에는 무역정책과 미국 제조업이 있다고 전합니다. 트럼프는 글로벌 IT 산업의 전반을 흔드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이 강화된 수출 규정 등이 기술기업에 미칠 영향이 집중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 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주요 교역국을 겨냥하고 있는 수입품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의 제조 단가를 높이고 공급망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 폐기 여부에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세웁니다. 지난 5일에 트럼프는 의회 연설을 통해서 이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어요. 나섰고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우리는 점차 반도체 사업을 잃었고 이제 그거는 거의 전적으로 대만에 있다. 대만이 우리에게서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는 그거는 전부 거의 전적으로 대만에 있고 약간은 한국에 있지만 대부분 대만에 있다. 약간은 한국에 있지만 이게 참 미묘합니다.
트럼프는 반도체법 폐지를 시사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 비상이 걸려요.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보복으로 글로벌 IT 제품 수요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더해서 더 큰 악재가 또 덮치는 거죠. 하여튼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 달러 지원하는 내용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받기로 이 바이든 행정부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트럼프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전면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